안녕하세요. 꿈꾸는 주린이 아줌마의 실전 주식 투자 14번째 영상입니다. 추석 연휴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보내고 계시나요? 주식 투자하면서의 변화 중 직장 생활할 때는 휴일만 기다리며 일했다면 주식 투자하면서는 빨리 월요일이 왔으면 하고 휴일이 왜 이리 자주 오나 싶어지던데 저만 그런가요? 물론 월요일 저녁부터 해외 주식시장은 이상 없이 개장하지만 다음 주 주중 3일을 MTS를 안 보려니 아마 금단 현상이 나타날 거랍니다. 모처럼 휴일 시간 여유가 돼서 오늘은 실전 주식 투자 영상이 아니라 책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물론 주식 관련 책이고요. 아마도 알만한 분들은 다 아시는 주식농부 박영욱 님이 2015년도에 처음 쓴 돈 일하게 하라 라는 책입니다. 주식 투자하는 개미들이라면 박영욱 님을 거의 다 아실 거예요. 이분은 현재 유튜브 하는 슈퍼개미들보다 차원이 다르게 몇백억 슈퍼개미가 아닌 내 기억으로는 3천억 슈퍼개미로 알고 있습니다. 30대 젊은 나이에 증권사 지점장을 역임할 정도의 여의도에서 실력을 젊을 때부터 인정받은 수재이시죠. 농부가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정성스럽게 농산물을 수확하듯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이시고요. 가치 투자자로 미국의 워렌 버핏이 있다면 한국에는 박영욱 님이 있다고 해야 할 정도로 우리나라 가치 투자자의 대표격이시죠. 얼마 전 무더운 한여름 주말 지인과 함께 주말에 서점에 가서 나이 들수록 눈이 침침한 노안이 생겨 한동안 멀리했던 독서를 했는데요. 그 책이 바로 돈 일하게 하라 라는 책입니다. 사놓고 읽어야지 벼르고 있다 이제서 읽게 되었네요. 내용이 무지 실해서 반나절 만에 다 읽었고요. 주식 투자 공부에 자극이 되고 다시 정신 상태를 가다듬는데 도움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책을 유튜브 영상을 통해 주린이들에게 소개해 보려고요. 짧은 영상을 올리는 저의 특성상 전체 책 리뷰는 어렵고 이렇게 휴일 여유 생길 때마다 챕터를 나눠서 내용을 올려볼 생각입니다. 본격 리뷰하기 전에 20대 읽었던 아직도 내용에 여운이 남는 책 한상복 기자가 쓴 한국의 부자들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절판되지 않고 팔리고 있다네요. 1탄부터 3탄까지 시리즈가 있고요. 20대 때도 책 내용이 너무 유익해서 3권의 책을 단숨에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지금으로부터 수십 년 전 주변 지인들에게 한국의 부자들이라는 책을 읽었다고 내용 너무 좋으니 한번 읽어보라고 권하면 다들 색안경 끼고 보던 시절이었습니다. 돈 또 몰랐냐, 돈이 인생의 다가 아니다 등등. 근데 지금은 이런 분위기 아니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경제적 자유를 원한다면 필독하라고 권하고 싶은 책입니다. 저는 읽기만 하고 전혀 삶에 적용을 안 한 것이 지금 한이 되고 있네요. 수십 년이 지나서 내용 기억은 거의 사라졌지만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는 내용은 이 한상복이라는 기자가 경제부 기자 시절 한국의 백인의 부자들을 일일이 인터뷰하며 부자들이 어떻게 부자가 되었으며 어떻게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었으며 부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정말 실체적으로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중 한국의 부자가 되기 위해선 단 3가지 방법밖에 없다. 첫 번째 사기꾼, 두 번째 주식 투자, 세 번째 부동산. 또 기억에 남는 내용은 부자들은 자기 돈으로 사업 안 한다는 거, 서민들은 엄청 꺼려하는 대출을 부자들은 당연시 한다는 거입니다. 또 부자들이 사는 동네에 그 당시 프리미엄급 마트가 들어왔었는데 지금의 타워팰리스 같은 주상 복합 아파트 지하에 유기농이나 고급 식자재를 파는 마트가 부자들을 상대로 장사하려고 들어왔었다가 망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부자들이라고 비싼 밥에 비싼 음식, 비싼 제품을 선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자일수록 검소해져서 지하에 있는 고급 마트에 가지 않고 동네 재래식 시장을 선호했다고 하네요. 암튼 1, 2, 3탄 3권의 시리즈 내용 중 수십 년 지나도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는 내용을 간략히 리뷰해봤고요. 한국의 부자들 책 리뷰가 영상의 주 목적이 아니니 본론으로 박영욱 슈퍼개미가 쓴 돈 일하게 하라 책 리뷰를 하겠습니다. 한국의 부자들에서 한국에서 부자가 되기 위해 단 3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했죠. 그 3가지 중 첫 번째, 사기치는 건 도덕적이지 않은 방법은 내가 거론할 건 아니고 부동산은 지금 현재 정책으로는 물 건너간 안 되는 방법이고 박영욱 님이 얘기하는 한국에서 부자 되는 바꿔 말해서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는 현대 시대의 유일한 방법을 주식 투자라고 강조하고 있답니다. 총 291페이지에 달하는 책 전체에서 가장 눈에 확 들어오는 내용을 간략히 언급해 보겠습니다. 저자는 위험하긴 하지만 주식 투자로 부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부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이 주식이 되는 시기를 박영욱님은 IMF 전과 후로의 시대 변화를 이유로 말하고 있는데요. IMF 전에는 기업이 부자 되는 속도와 비슷하게 가게도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평생 직장이 보장되었고 알뜰살뜰 절약하며 살면 편안한 노후가 보장되었던 시절이 IMF 전이었다면
IMF 이후는 기업의 소득 증가율은 IMF 전보다 2배 이상 증가하였는데 가계 소득 증가율은 크게 둔화되었다고 하네요. 한마디로 기업은 점점 부자가 되고 있는데 반해 서민은 점점 가난해져 가고 있고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것이 냉정한 현실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부자가 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월급을 모으면? 두 번째, 상속만 받아도 될 만큼 부모님의 부자인가? 세 번째, 크든 작든 사업을 시작할 자금과 성공시킬 노하우가 있는가? 이 외에도 여러분이 아는 방법 중 이거라면 되겠다 싶은 것이 있다면 주식 투자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이 중 어떤 방법도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면 부자가 되기를 포기하거나 주식 투자를 하는 수밖에 없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주식 투자자가 되는 것은 쉽지만 수익을 내는 투자자가 되기는 어렵다. 그러나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줄 거의 유일한 길이다. 부자가 되고자 한다면 갈 수밖에 없는 길이다. 다행히 주식 투자로 부자가 되는 길은 힘들긴 하지만 좁지 않은 길이다. 알지만 실행하지 않고 점점 가난해지고 있는 이들의 대열에 합류할 것인가, 아니면 기업의 부를 여러분들이 투자한 만큼 가져올 것인가. 여기까지 짧은 박영욱님의 돈 일하게 하라 책 리뷰를 마치고요. 요약하자면 부자 되기를 포기할 것인가, 기업의 부에 꼽사리 낄 것인가. 요즘 세상에 너무 돈덩거리고 부자, 경제적 자유 등 인생이 오로지 돈만 있으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돈의 노예가 되는 것 같은 이야기를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가진 거 별로 없고 내세울 것 없지만 가족들 모두 건강한 지금 현실에 감사하고 소소하게나마 이렇게 하고 싶은 일하며 살 수 있는 지금에 감사하며 살고 있는 지극히 평범한 소시민으로서 돈이 인생의 다가 아니다 라는 거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돈이 인생의 다가 아니지만 삶의 여유, 베품의 여유, 하기 싫은 일을 안 할 수 있는 배짱,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자신감 등등 부여해 줄 수 있는 많은 것들이 돈이기에 가능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거든요. 저 또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만족하며 살고는 있지만 경제적 자유함을 얻게 된다면 그건 나 하나 잘 살기 위함보다는 앞으로의 남은 삶은 선한 영향력 베푸는 삶을 위해 쓰임받기 위한 이유랍니다. 믿거나 말거나. 암튼 다시 책 리뷰로 돌아와서 우리나라에서 현대를 살면서 흑수저, 소시민이 불법이 아닌 정당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이 주식 투자라는 거에 공감하시나요? 주식 투자자가 되기는 쉽다. 그러나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내기는 어렵다. 주식 투자자로 부자 되는 길은 힘들지만 누구든 원하기만 하면 노력하기만 하면 그 길은 활짝 열려 있다는 이 말이 매력적으로 다가오네요. 어떤 분야이든 조건이 따르고 제한적이고 자기들만의 리그 시스템이라 흑수저 소시민들이 끼어들 기회를 안 주는 게 보통이잖아요. 주식 투자는 남녀노소, 흑수저, 금수저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기회는 주어진다는 거. 그중에 스스로 열심히만 한다면 부자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다는 거. 제3자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당사자의 노력 여하에 달려있다는 게 매력적이네요. 단, 누구나 시작할 수는 있지만 수십 년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설립된 이래 1%도 아닌 0. 몇 %의 극극극 소수만이 슈퍼개미가 된 바늘구멍의 현실이지만 그 바늘구멍조차 기회가 안 주어지는 게 흑수저들의 현실인데 바늘구멍이라도 구멍은 구멍이니 그걸 뚫을 기회가 누구에게나 주어진다는 거. 부자가 되기를 포기하지 않을 거면 해볼만 하지 않을까요? 흑수저, 소시민, 주리니, 코리니, 파이팅!